지난 2020년 사회적 공분을 샀던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여전히 우리 사회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위협받고 있습니다. 유저들에게 할 말 없으시나요? 디지털 성범죄라는 것은 디지털 기기나 정보통신 기술, IT 기술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성인지 관련된 폭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성 관련해서 불법 촬영물을 촬영을 한다던가 불법 촬영물을 SNS나 카카오톡 같은 단톡방 등을 통해서 유포하는 행위, 이런 행위들이 디지털 성범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법 촬영물은 피해자가 분명히 존재하는 중대한 범죄 영상에도 불구하고 몰카와 같은 범죄의 심각성을 희화하는 단어로 사용하는 등 단순한 영상물로 보는 왜곡된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제 범죄라는 게 모든 범죄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형사사법기관, 경찰이 계속해서 범인을 잡고 우리 사회에서 억압을 하지만 범죄가 없어지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실 어떤 범죄를 예방하고 없애려면 크게 개인의 범죄 동기를 줄인다던가 혹은 CCTV와 같이 범죄 예방 환경 설계를 통해서 범죄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는 환경을 줘야 하는데,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성범죄가 문제라는 그 문제의식 자체를 공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건 사람들이 이제 범죄성을 교육이나 어떤 교육 등을 통해서 줄여주지 못하는 게 첫 번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온라인 공간이 비대면성, 익명성 이런 특성으로 인해서 어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범죄성과 범죄 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어려운 그런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범죄가 쉽게 감소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견고한 디지털 성범죄 카르텔. 이에 기여한 범죄자도 처음에는 보는 것으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유형 중 성착취물 제작, 단체 대화방 운영보다 시청을 포함한 구매, 소지, 판매, 유포에 대한 범죄 비율이 확연히 높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성범죄를 하면 물리적인 성범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디지털 상에서 일어나는 것, 자기가 지금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좀 가벼이 생각하고, 또 내 신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타인의 신체에 대해서 조작하거나 이런 합성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그냥 재미로 그냥 흥미놀이다 정도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범죄라고 여기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에 발생하는 것들을 놀이로 생각하는, 범죄라고 보지 않고 놀이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디지털 성범죄물을 보는, 단순히 시청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청을 하는 것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가해 행위에 가담하는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물 같은 경우는 그 범죄에 가담하는 거다. 내가 공범이 되는 거다. 내가 그걸 시청하는 것 자체로도 내가 피해자에 대한 가해 행위에 내가 가담하고 있는 것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져야 하는데, 사람들이 사실 그 양자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의 증가로 불법 성착취물 영상의 유포나 시청이 더 쉬워진 것이 그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상을 소비하는 것 또한 명백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인지하셔야겠습니다. 범죄죠. 시청이나 유포는 범죄고, 지금 법령상에도 시청이나 소지, 유포 이런 것을 범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언론에선 디지털 성착취물에 대한 낮은 범죄인식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2021년 우리나라 최초로 울산광역시에서 실시된 디지털 성범죄 실태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가해 청소년들의 범죄인식도 심각했습니다. 성착취물을 소비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이상 피해자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들이 제일 심각하게 피해를 호소하는 부분이 불법 촬영이 되거나 아니면 동의해서 촬영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유포한다라고 하는 불안함이 있거든요.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수없이 많이 말하는 게 유포 협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그 유포 불안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높고요. 그 유포 협박을 통해서 피해자들에게 더 많은 촬영물을 요구하기도 해서 이 부분이 가장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돕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부산청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단속을 위해서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있고요. 또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각종 시민단체들과 공동 대응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해바라기 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담 지원을 통해서 찾아가는 상담이라든지 관련 문의에 대해서 대응한다든지 그리고 지원 내용에 대해서 안내하고 피해자를 지지하는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동행 지원으로는 수사에 동행해주기도 하고 심리치료 동행도 하고 그다음에 법정 모니터링을 통해서 피해자가 법정에 가지 않더라도 자기 전 가정을 법정에서 일어나는 가정들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만연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우리 사회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요? 누군가의 불법 성착취물 영상을 발견하셨을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자료 삭제 심의 요청을 할 수 있고요. 또 각종 SNS, 텀블러와 인스타, 트위터와 같은 신고 창구에 삭제 요청을 해주시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N번방 사건도 그렇고 뭐 양진호 사건도 그렇고 어떤 사건이 터지면은 그것을 처리하고 처벌하는 그 과정에 되게 초점을 두고 관심을 갖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떤 특정 유형의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사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 예방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90년대랑 지금을 비교하면 예를 들어서 90년대 뭐 지금도 성희롱이나 성폭력 문제가 심각하지만 90년대에는 더 문제의식 없이 되게 일상생활에서도 성희롱 같은 문제들이 만연해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90년대에 비해서는 그런 일상생활에서의 뭐 언어적인 그 폭력, 성희롱 같은 것들이 많이 줄었는데 이것은 처벌을 더 세게 해서일 수도 있지만 사람들 사이에 성희롱이라는 게 문제가 있다. 이게 말이지만 이것도 상대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는 행위다. 라는 것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감소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가해자를 잡으면 끊임없이 가해자가 생기는데 이게 끝나지 않는 그 체인이라는 게 끊기지가 않는 거예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 가피해자의 다수가 청소년들이에요. 아동 청소년들인데 아동 청소년들에게 이게 이러한 행위가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길러주고 우리 사회가 교육이나 어떤 사회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가해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렇게 범죄 예방,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초점을 둘 때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제 사회적인 인식들이 조금 변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자들이 불법 촬영을 당했다고 했을 때 그 빌미를 혹시 피해자가 제공한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인식들을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고요. 불법 촬영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 개선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신고를 한다고 해도 그 즉시 이렇게 삭제되는 것들이 굉장히 그 과정들이 너무나 힘들거든요. 그 과정도 길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피해자들은 인생의 전 과정 속에서 이것이 계속 재유포되지 않을까라는 불안함이 있거든요. 그 있는 데 비해서 그 양형 기준은 너무 낮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상향 조정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작년에 2020년 5월 정도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그 법령이 조금 많이 변화된 부분들이 있는데 소지했다라든지 본다 시청했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협박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범죄다라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양형도 생겼는데 보면 이 법령의 사각지대를 보면은 사이버 공간 내 괴롭힘 에 대해서는 아직 성폭력 처벌법으로 처벌하지 않거든. 그냥 협박죄로 처벌하고 있는데 성폭력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피해자들이 성폭력 피해자 피해 보호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고 그 양형 기준도 더 높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건이 터지면은 그것을 처리하고 처벌하는 그 과정에 되게 초점을 두고 관심을 갖잖아요. 근데 범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사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 예방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회적인 인식들이 조금 변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불법 촬영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 개선이 필요하기도 하고 우리 사회가 교육이나 어떤 사회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가해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렇게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초점을 둘 때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